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백악관 기자단의 만찬 행사장에서 총성이 울려 트럼프가 긴급 피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는 사건 직후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밀 경호국과 법 집행관들이 정말 훌륭하게 대응했다. 매우 수준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완벽한 행사를 준비할 것이며 30일 이내에 더 크고 멋진 행사를 다시 열겠다. 우리의 자유로운 사회를 위협하는 세력에 굴복하지 않겠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체포된 용의자를 암살자일 것이라고 말했고 수사당국이 용의자를 외로운 늑대형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이란 전쟁과 연관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늘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언론과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현장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치적 폭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행태의 폭력과 극단주의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자, 인명피해 없이 수습된 사건이긴 하나 이 사건에 대해 자작극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퍼져나오는 건 현재 트럼프의 상황 때문이겠지요. 김필성 변호사는 YTN의 휴전 실패 시 호르무즈 이란군 표적 공격, 파키스탄 미국의 봉쇄 해제 요청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 중 현역은 11척입니다. 그런데 11척 중 실제 가동 가능한 항모는 4척뿐입니다. 그마저도 이번 달 초까지는 3척만 가동 가능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이란전에 올인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동부 가는 고사하고 본토 공격도 막을 여력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끝장낼 작정인 듯합니다. 미국 시민들이 원했던 마가가 이거였나 봅니다. 어설픈 국수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배워야 합니다. 김종대 전 의원도 사실상 미국이 패배하는 전쟁라는 제목의 컬럼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항모전단 3개를 비롯해 미 해군 전체 전력의 41%가 현재 중동에 집결해 있는 상태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수준의 전력 투사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해역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를 압도하지 못하고 해협도 개방하지 못했다. 그러면 뭘 했다는 것인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뢰 제거와 이란과 우호적인 선박 차단이 전부다. 이걸 하자고 미국이 가진 해양 전략 자산을 대부분 투입했다. 이미 미 해군력이 방향을 잃었다는 뜻이다. 모기 잡자고 전기톱과 부엌칼과 삽까지 다 가져왔다는 뜻이다. 만일 우리 해군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논평하라고 하면 황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또한 사건 당시 현장과 범인의 비합리적 행동도 자작극 의혹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처음으로 참석한 행사이자 주요 요인들이 참석한 행사치고는 보안 경비가 허술하다는 말이 나오고 범인 역시 행사장 보안 검색대에서부터 범행을 개시한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거지요. 더군다나 실외도 아닌 실내에서 대통령을 해치겠다는 계획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 측근 혹은 내부자의 수행이 아니고서는 내부에서의 범행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반면 행사장 밖에 반트럼프 시위처럼 극단적인 보여주기식 시위의 차원이었다면 현재 미국 시민에게 트럼프는 제거의 대상까지 올랐고 이 사건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면 미국의 폭망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방증인 것이고 문제는 이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한민국은 철저한 자주적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정동영 장관을 타깃으로 한 공작에 쿠팡의 미국 전개 로비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행태에 장동혁을 비롯한 국힘의 굴미적 행태라는 온갖 크고 작은 장애물이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모든 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지요. 그리고 그 등 뒤에 수천만의 이재명도 있습니다. 이재명과 이재명들이 이 난국을 또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와 유시민 작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만났습니다. 아지오 행사차 만난 3인을 탁현민의 더 뷰티풀에서 방송하는데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근데 제가 가끔 아지오를 보면 이 구두 브랜드를 보면 민주당 볼 때 느끼는 거 비슷한 그 감정을 느끼고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러죠? 왜 민주당이 손 되게 많이 가요.
민주당 지지자하기 되게 힘들어요. 아니 겨우겨우 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내부에서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았고요. 지금까지. 사과드립니다. 10년 전에는 이런 사람을 이유도 없이 그냥 말 싸가지 없게 한다는 이유로 그냥 컷오프하고 말이에요. 그 도대체가 이게 아니 그 10년 전에 컷오프 됐던 분이 지금 당대표예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10년 전에 민주당이 얼마나 엉망인 상태였냐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은 여러 차례 부침을 겪으면서 거의 당이 망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민들이 다 당원 가입하고 당 안에서 또 시민들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대표 시절에 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기초 작업하고 그리고 거기 뭐 문성근 씨부터 해서 시민사회에서 막 참여하고 시민의 날개.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죠. 국민의 명령. 국민의 명령. 지금은 아주 훌륭한 플랫폼 장악이 돼 있죠. 근데 그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손을 보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겨 이 당이. 그리고 이제 잘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속을 끓이면서 또 어쩔 수 없어. 이 당은 손이 많이 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계속 해결해 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야당이 거의 지리밀려는 상태여가지고 민주당이라는 이 정당이 바로 안 서면 나라가 안 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당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갖고 이거를 계속 손을 보면서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공천권도 지역 주민에 그렇죠. 돌려주자. 네. 경선을 최초로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경선이 올해 지금 와서 20년 만에 1인 1표제 당원 주권 정당의 당원 참여 경선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었으면 우리 가든파이브 님이 후보 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가든파이브. 그래서 지금 6.3 지방선거 이제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평가를 하겠지만 엄청난 공천혁명이었습니다, 이번에. 예, 그래서 1인 1표제의 위력이 정말 곳곳에서 발휘돼서 1인 1표. 1인 1표. 그래서 기존에 일을 잘했던 분들은 다시 뽑히고 안 그런 분들은 여지없이 갈아치우고 무섭더라고요. 뭐 거기에 딱 맞는 경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역 광역단체장이 민주당이 5명밖에 없었는데 100% 다 교체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면서 우리 김영환 그 정무실장하고 그 얘기하고 왔습니다. 1인 1표제를 내가 주장해서 도입을 했지만 무섭다 그랬어요. 무서워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유시민의 민주당의 비판은 일관되었지요. 정략질 말고 일을 하라. 개파가 아닌 당원의 뜻에 따르라. 김영민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를 뽑을 때 당원 50%, 의원 50%로 당원 비율을 확대합시다. 현행은 20%. 당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은 거침없이 뻗어나가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